Becoming fluent in English through books. English Grammar 세 번째 시간 관사 시작하겠습니다. 관사는 저희들한테 참 어려운 문법이에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잘 녹아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관사는 무엇일까요? 정의부터 알아볼게요. 저 어렸을 때는 명사가 있으면 이 관사의 관이 관직의 관이랑 똑같대요. 그래서 명사의 역할에 맞춰서 그 관직에 맞는 모자를 씌워준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영어를 공부해 오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편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정 규칙을 따르는 형용사의 한 종류다. 팔품사 중에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죠? 명사를 꾸며주죠. 그런데 특정 규칙이 있다고. 이 특정 규칙은 영어에서 중요한 두 가지 정보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어는 두 가지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언어의 특성상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 셀 수 있으면 단수냐, 복수냐, 그리고 새로운 정보냐, 이미 아는 정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것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관사인 거예요. 관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부정관사, 정관사예요. 부정관사는 어와 언이 있어요. 처음 나오고 하나인 거 앞에 쓰여요. 자음 앞에는 모음 앞에는 언인데 이건 단순히 발음 때문이에요. An apple, 모음이 연달아 나오니까 발음이 좀 힘들잖아요. apple, an apple. 자음을 하나 추가시켜줘서 음절을 끊어준 거죠. 그러면 발음하기 더 쉬우니까. 정관사 더는 언제 쓰이냐? 이미 아는 그거 앞에 써요. 이미 아는 거. 정관사 더가 쓰이는 경우를 따로 암기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해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를 하고 나면 좀 더 기억도 잘 나요. 외울지라도. 유일한 거 앞에는 정관사가 쓰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미 아는 그거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둘 다 뭔지 아는 거예요. 이미 아는 그거.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태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써. 문도 하나니까 달이란 말을 할 때마다 그 아는 그 달인 거예요. 둘 다 아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달. 그러니까 정관사 더가 쓰인 거예요. 최상급도 여러 개 중에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가장 예쁜 거, 그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 그래서 최상급 앞에도 더가 쓰이는 거거든요. 악기는 좀 달라요. 연주하다라는 플레이 동사랑 쓰일 때만 처음 언급되더라도 더가 쓰여요. 왜 그런지 좀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I know how to play the piano. 나 연주할 줄 알아. 그 피아노. 너가 아는 그 피아노 있잖아.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고 검은 건반, 흰 건반이 있는 그 피아노. 나 연주할 줄 안다고. 이미 아는 그 피아노. 그런데 I have a piano 할 때는 앞에 어가 붙거든요. 집에 피아노 한 대 있다고. 그랜드 피아노인지 하얀색 피아노인지 검정색 피아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 일단 집에 피아노 있다? 이렇게 말할 땐 또 어가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정은 아닌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냥 막 암기하면 안 돼요. 이제 무관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영어에서는 명사가 나오면 부정관사를 쓸지 정관사를 쓸지 아니면 관사 없이 쓸지를 항상 정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보고 정할 수는 없어요.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정리한 내용은 이런 특정 상황에서 무관사로 쓴다는 거예요. 같은 명사가 다른 상황에선 또 다르게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염두에 두시고 변화가 많고 예외의 경우가 많다고 정리를 하고 지나가지 않으면 항상 헷갈리거든요.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정확히 모르는 거. 예문을 볼게요. I need information. 나 정보가 필요해. 뭔진 모르겠지만 필요하다고 정보 관사 없이 쓰였죠. She loves music. 음악을 사랑한대요. 어떤 음악이든 모르겠지만 음악을 좋아한다는 거죠. 관사 없이. Water is essential. 물은 본질적인 거야. 기본이라는 거죠. 물 개념. 병에 들은 물도 아니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도 아니고 그 물 in general water로 쓰인 거죠. 그래서 관사 없이 쓰였어요. 특정하지 않은 이것도 예문을 볼게요. Love is complicated. 사랑은 복잡하대요. In general. 특정되지 않은 사랑인데 사랑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In general. 그렇게 말할 때 love 앞에는 관사가 없다는 거. Freedom matters. 자유는 문제야. 중요하다는 얘기죠. 관사 없이. In general. 특정하지 않은 거예요. Happiness is not guaranteed. 행복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In general happiness.
관사 없이 써요. 혹은 특정 거기, 그게 아닌 제도, 역할로 언급이 됐을 때 관사 없이 써요. He went to school 하면 그는 학교에 갔어. 공부하러 갔다는 거죠. 학교라는 건물이 공부하는 그 장소, 그렇게 언급된 거예요. 제도, 역할로 언급이 된 거죠. 그 관사 없이 써요. Go to bed, 자러 가라. 침대가 자는 장소죠. 그 장소의 역할로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관사 없이 쓰였어요. He has been in prison for 2 years. 그는 감옥에 있었대요, 2년 동안. 그냥 거기 있었던 건가요? 아니죠. 죄를 지어서 감옥에 보내진 거죠. 감금돼 있던 거잖아요. In prison. 일상적인 식사나 운동을 말할 때도 관사로 써요. Have breakfast. 아침을 먹었다. 팬케이크였는지 시리얼이었는지 국하고 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침에 먹는 그 식사 있잖아. 그거 먹었다는 거죠. In general. 일상적인 것. 관사 없이. I like to play tennis. 나는 테니스 하는 걸 좋아한대요. 치는 거를. 스포츠는 매번 할 때마다 진행 방법이 양상이 다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 모습을. 그 테니스라고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관사 없이. 일반적인 문학 장르나 그림 스타일을 언급할 때도 관사 없이 써요. She loves oil painting. 관사 없이. I like fantasy. 나는 판타지를 좋아해. 장르. She reads science fiction. 장르. 일반적인 교통수단이나 재료로 언급을 할 때도 관사가 없이 써요. I went there by bus. 교통수단으로 언급이 됐죠. by bus. It was written in pencil. 그것은 연필로 쓰여졌대요. 재료, 수단. 그런데 이런 경우는 I take the subway to work. 나는 일하러 지하철을 타고 간다잖아요. The subway예요. 타는 거를 강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타다. 타는 거를 머릿속에서 그리려면 우리가 아는 그 서브웨이가 그려져야 타는 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서브웨이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에 더가 붙는 거예요. 교통수단으로 언급이 됐지만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인 거죠. 이런 예외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특정하지 않은 직위나 관직. He became president. 대통령이 되었대요. 관사 없이. She was elected mayor. 시장으로 선출이 되었대요. 관사 없이. 그런데 이런 경우 She is the president of this country. 이 나라의 대통령인 거잖아요. 정해진 그 사람. 그래서 더가 여기서는 사용이 됐죠. 이처럼 love도 그냥 love 관사 없이 무관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love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 짧은 문장을 살펴볼게요. She fell in love at first sight and that was the love that ruined her. 그녀는 첫눈에 사랑에 빠졌대요. 사랑에 빠지다 할 때 love는 in general love니까 관사 없이 쓰였고 at first sight 이거 상황 개념이죠. 그 첫눈이 아니고 in general이니까 앞에 관사가 없이 쓰였어요. 이런 경우가 많죠. at last 마지막에 at night 밤에 이런 것도 그런 경우잖아요. That was the love. 그게 그 사랑이야. 그녀를 망친. 확정. 어떤 사랑인지 확정된 사랑이니까 앞에 더가 쓰였죠. 이렇다고요. 그래서 무관사인 경우를 알아두시되 이런 특정 경우만 그렇고 문맥과 상황을 항상 살펴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관사는 항상 말한 것처럼 암기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문맥과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해서 사용해야 해요. 그래서 암기보다는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과정이 중요해요. 한번 예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It is on the house. 서비스라는 뜻이에요. 바에서 술을 마시는데 내가 시키지 않은 음료를 한 잔 더 줬어. 나 안 시켰는데 이러면 It's on the house 이러면 서비스야. 내가 사는 거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쏠게 이럴 때 It's on me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랑 똑같은 경우인 거죠. 그 술집, 그 식당,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식당, 그 술집에 관사가 붙죠. I know how to play the piano. 나는 알아 어떻게 피아노를 치는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피아노는 어떻게 칠 줄 안다고. 그런데 I have a piano 할 때는 어가 써요. 피아노 한 대. 그랜드 피아노인지 하얀색 피아노인지 검정색 피아노인지 모르지만 피아노 한 대가 우리 집에 있다고. 이 뉘앙스를 잘 아셔야 돼요. I take some supplements in the morning. 나는 먹는데요 몇몇 그 영양제를 아침에.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in the afternoon. 우리 맨날 쓰니까 아무 생각 없이 더 붙여서 쓰잖아요. 여기는 왜 더가 붙을까요? 하루를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눈 거예요. 하루 속에는 우리 다 아는 오전, 오후,
그 저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in the morning인 거예요. morning은. 뭐 계절 앞에도 관사가 없이 쓰인다고 말하는 분도 있죠. 관사 없이 쓰이기도 해요. In summer, the humidity is over here. 그 습기는 여기서 끔찍해. 그런데 관사가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In the summer, I really grew up going through that incident. 그러면 나는 정말 많이 자랐대요. 어른이 되었다는 거죠. 그 사고를 겪으면서. 그 여름에. 사고가 있었던 그 여름에. 이럴 때는 더가 쓰이는 거야. 뭐 that summer라고 해도 되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이 계절 앞에는 더가 안 쓰여 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이런 상황과 맥락을 보셔야 된다. I went to the hospital. 이건 좀 예외의 경우인데 미국식 영어에서는 아파서 가는 병원 앞에도 더가 붙어요. 학교나 처치, 교회나 이런 거와 다르게 병원 앞에는 더가 붙는다는 거. 제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보통은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큰 병원이 주마다 있겠죠. 정해진 큰 병원들이니까. 그 동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아프면 다 거기에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하스피럴이 아닌가. 작은 개인 병원 이런 그냥 일상적으로 가는 데는 클리닉이라고 하죠. 그런데 또 영국 영어에서는 그래서 go to hospital도 맞아요. 요즘엔 토익에서도 영국 영어, 미국 영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더를 써도 맞고 안 써도 맞고. A water and a coffee please. 물 하나랑 커피 하나 주세요. 식당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water 앞에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관사. 그런데 이런 경우에 쓰여요. 그 물 한 잔, 커피 한 잔 이렇게 할 땐 쓰인다고 이렇게 간편하게. 안 쓰여 라고 외우면 안 된다고. 문맥과 상황을 살펴봐야 된다고요. Tenth is a love of mine. 정말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A love. 이게 틀린 게 아니라고요. 맞는 표현이라고. She was a love he could never forget. 그녀는 사랑이었대요. 그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봐봐요. 되죠? He was in love with her. 그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대요. In love. 할 땐 또 관사 없이 쓰여요. 그 개념적으로 쓰인 거예요. 이건 그 한 번의 사랑 이런 느낌이지만 여기는 개념적으로 쓰인 love이기 때문에 관사 없이 쓰인 거죠. 이런 경우가 좀 혼란스럽죠. He was in a coma. 코마 상태에 있다는데 이 코마 상태에 어를 붙였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자주 보고 익숙해져야죠. 영어권 사람들이 코마라는 상태를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1회로 셀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He was in a coma. She had a crush on him. 반한 것도 이렇게 a crush. 재밌죠? 이게 그들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이 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In a hurry도 마찬가지. 서두르는 거 앞에 어가 붙었어요. 한국말을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의 사고 안에서는 좀 어색한 표현이죠. 근데 얘네들은 이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런 거예요. have a cold, 감기 앞에, 병 이름 앞에도 어가 붙네요. 다른 병명 앞에는 병명이기 때문에 관사가 안 붙거든요. 근데 감기는 어가 붙어요. It was a cold winter. 계절 앞에 관사가 없다고 암기하신 분들은 이런 경우 헷갈리겠죠. It was winter도 맞아요. 계절을 나타내는 표현. I'm in space. 우주에 있대요. 관사 없이 쓰였죠. It's been a while. 한동안 그랬대요. A while. 한동안. 어가 붙었어요. All of a sudden. 여기서 붙는 어. 암기한다고 오래 기억 속에 남겠어요? 이해하고 자주 봐서 익숙해져야지. He went out the room. 갑자기 방에서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갑자기에 어가 붙은 거예요. 하나로 셀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인지를 한 거죠. I got thrill from all the little experiments I've been doing. thrill. 흥분을 느꼈다는데 어가 붙었어. I have a good memory. 좋은 기억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거 기억력이 좋다는 거거든요. I have a good memory. 하나로 보는 거죠. You have an amazing mind. 이것도 똑같아요. 사고가 빠르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거든요. You have an amazing mind. 보면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관사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다른 걸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고려하지 않고 암기로 다가가면 힘들게 되는 거죠. 이 글은 제가 최근에 읽은 프로젝트 헤일 메리 원서에서 가져온 내용이거든요. 핑크로 표시된 부분이 관사 문법이 적용된 부분이에요. 왜 관사가 중요한지 알겠죠? 그리고 또 원서 읽기가 정말 좋은 영어 공부 방법인지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방대한 관사 관련 인풋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전부 설명할 수는 없고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가능하면 원서 읽기를 눈으로만 하지 마시고 소리내어 자주 읽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시작해 볼게요. She sat in the chair. I know you won't believe this, but it wasn't easy for me to do this to you. Yeah, you are really sentimental. She ignored the bulb. Do you know what I studied in college? What my undergraduate degree was in? I shrugged. History. I was a history major. She drummed her fingers on the desk. Most people assumed I had a science major or business management, communications, maybe, but no, it was history. Doesn't seem like you. I sat up on my bunk. You don't spend a lot of time looking backward. I was 18 years old and had no idea what to do with my life. I majored in history because I didn't know what else to do, she smirked. Hard to imagine me like that, huh? Yeah. She looked out the barred window toward the launch pad in the distance. But I learned a lot. I actually liked it. People nowadays, they have no idea how good they have it. The past was unrelenting misery for most people. And the further back in time you go, the worse it was. She stood and meandered around the room for 50,000 years. Right up to the Industrial Revolution, human civilization was about one thing, and one thing only: food. Every culture that existed put most of their time, energy, manpower, and resources into food. Hunting it, gathering it, farming it, ranching it, storing it, distributing it. It was all about food. Even the Roman Empire. Everyone knows about the emperors, the armies, and their conquests, but what the Romans really invented was a very efficient system of acquiring farmland and transportation of food and water. She walked to the other side of the room. The Industrial Revolution mechanized agriculture. Since then, we've been able to focus our energies on other things. But that's only been the last 200 years. Before that, most people spent most of their lives directly dealing with food production. 이렇게 짧은 내용만 살펴봐도 관사는 암기로 해결될 수 있는 문법이 아니구나 싶죠? 자주 읽고 써야 익숙해져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이해할 수 있어야 관사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본적인 문법의 규칙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되 암기로 끝내지 말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자주 활용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